반갑습니다. 해탈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고버섯 집에서 키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표고버섯 집에서 키우는 분들도 많죠. 보통 배지 재배, 톱밥 배지 재배로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분은 그 부분도 약간 언급을 하겠지만 주로 원목 재배를 가지고 집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집에서 키우면 앞뒤 베란다, 아파트나 주택이나 모두 앞뒤 베란다나 아니면 주택 뒤에 공간, 이런 공간이 있다면 거기서 키울 수 있고요. 창고, 지하실 등에서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쉽게 키울 수가 있죠. 어디서든지 표고버섯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나무 원목 재배와 톱밥 배지 재배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단점을. 원목 재배에 있어서 장점은 친환경적이죠. 이것을 그대로 원목 그대로 베가지고 거기서 종균을 접종시켜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톱밥은 톱밥을 만들어야 돼요. 기계로. 그래서 친환경적이다 할 수 있고요. 고품질의 표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화고를 바로 생산해서 드실 수 있죠. 여기서 보듯이 배지 재배는 좀 물음표도 나오기 쉽습니다. 대신에 원목은 고품질의 표도를 생산할 수 있죠. 보통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주면 됩니다. 원목 재배할 때는. 그런데 배지 재배는 수시로 물을 줘야 됩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원목은 오랫동안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거를 집에 갖다 놓으면 좀 만지기가 힘든데 보통 1, 2년은 충분히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작아도. 근데 요 배지 재배는 수확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몇 번 따면 그 다음에는 수확을 못합니다. 요 원목 재배는 직접 자기가 종균을 넣어서 집에서 일반 가정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지 재배는 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구입해서 키워야 됩니다. 고비용이기 때문에 직접 생산이 어렵습니다. 원목 재배의 단점으로는 너무 무겁습니다. 이건 무겁죠. 나무니까. 배지는 가볍고요. 부피가 크고 부피가 작습니다. 부피가 큽니다. 그리고 원목은 봄에만 종균을 넣습니다. 배지 재배는 연중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지는 인터넷에 가면 구하기가 쉽죠. 여러 가지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지 재배는 원목 재배는 회전율이 느리고요. 당연히 이제 느리죠. 이거는 뭐 몇 년 동안 키울 수도 있으니까. 배지 재배는 회전율이 빠릅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재배를 하면 되겠고요. 표고버섯 톱밥 배지 생산 과정을 대략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톱밥 배지를 갖다가 메주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메주처럼 생겼죠. 덩어리가 메주처럼 생겼다고 메주 덩어리 등이라고도 부릅니다. 배합을 가장 먼저 하는데요. 생산하려면은 참나무 톱밥이나 미강, 밀기울, 뭐 칼슘 이런 거 섞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배합을 해서 입봉을 합니다. 봉지에 혼합된 재료를 이렇게 넣죠. 이렇게 넣고 그리고 살균을 하게 됩니다. 배지를 살균하고 그 다음에 균사를 접종합니다. 종균을 접종하고요. 그 다음에 배양해서 수확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톱밥 배지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균사는 하얀 덩어리인데 덩어리가 갈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갈변화를 나무화라 하는데 나무화가 되겠죠. 생명체는 스스로 환경에 맞춰서 살 길을 찾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무 껍데기처럼 밖을 이렇게 갈변화시켜서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나무화라 합니다. 표고버섯 재배 키트를 보면요. 재배 키트는 보통 이제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업체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이 종균이 계속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참 배지 재배라는 게 원목 재배하고는 이 차이가 너무 났기 때문에 잘 안 했는데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균사도 또 발달되고 이래서 요즘은 그나마 더 좋은 표고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원목 재배보다 이 재배를, 그러니까 톱밥 배지 재배하는 그 농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표고가 이렇게 배지 재배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배지도 온도, 습도 이런 데 따라서 성장을 하는 거죠. 이 충격은 제가 표고버섯 재배 원투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표고가 자라는 성장을 하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는 방식이 온도, 습도, 충격입니다. 그리고 통풍도 좋아야 됩니다. 표고버섯을 기르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재배 키트를 받으면은 인터넷으로 구입하든지 뭐 어디 가서 구입을 해서 하면 포장을 뜯게 되죠. 그리고 포면을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 담가 놓습니다. 습도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물에 담그고 그 다음에 통풍이 좋은 그늘에 둡니다. 배지가 마르지 않도록 하루에 한두 번 주라는 것도 있고 뭐 서너 번 주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업체마다 물을 뿌려줍니다. 그 설명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시 완전히 일리기 전에 채취한다. 너무 가시 피기 전에 채취를 하게 됩니다. 채취가 종료되면 10일 동안 휴양을 가집니다. 요거는 이제 10일도 있고 뭐 7일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마다 다르니까 업체 그 환경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물에 침수시킨 후에 다시 3번부터 재배양을 시킨다. 휴면기를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물에 이제 다시 침수를 시켰다가 그대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고버섯 톱밥 재배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그 업체에서 설명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수확이 됩니다. 쉽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고버섯 원목을 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아는 분들에게 표고목을 이렇게 준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잘 재배를 못해요. 그러니까 습도와 온도를 맞춰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에다가 푹 담가가지고 담근 상태에서 갖다 드리면 또 그 위에다 또 계속 물을 주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내가 안 갖다 주면은 또 아예 물에 담그지 않고 갖다 드리면은 또 물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표고가 제대로 발생을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집에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표고버섯은 발생 온도가 있습니다. 저온성은 6도에서 20도 사이에서 나고 평균적으로 보통 10도에서 20도에서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온성은 11도에서 23도, 고온성은 12도에서 24도, 1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온성은 고온에서 나고 저온성은 저온에서 난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온성, 고온성 하는 거는 표고버섯 종균인데요. 종균을 구입할 때 문의를 해보면 됩니다. 업체에 판매하는 분한테 이게 저온성입니까 고온성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저온성을 주세요, 고온성을 주세요, 뭐 준저온성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요즘 판매 업체 보면은 보통 보면 중저온성을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저온성도 많이 판매를 하고 고온성은 좀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키우는 방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고온성을 많이 키웁니다. 왜냐하면 하우스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표고를 수확하려면 고온성이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합니다. 표고버섯 원목에다 물 주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 주는 날은 하루 종일 수시로 주거나 원목에다가 물을 하루 종일 수시로 주거나 지금 팬이 지금 말을 잘 안 듣네요. 수시로 주거나 12시간 욕조에 푹 담가 놓았다가 꺼내서 여름에는 뒷베란다, 겨울에는 앞베란다에 놓아둡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시간 동안 푹 담그면 됩니다. 그리고 꺼내놓고 그것이 이제 말라가면서 표고버섯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12시간 욕조에 푹 담갔다가 꺼내 놓으면 끝입니다. 예, 햇빛은 뭐 3 정도 햇빛이 투과되고 그늘이 7 정도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뒷베란다는 자연스럽게 햇빛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두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뒷베란다 놓고 겨울에는 앞베란다 놓으라는 이유는 이제 여름에 앞베란다에 놔두면은 앞베란다가 덥기 때문에 건조가 너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 건조를 빠르게 안 시키려면은 앞베란다에서도 브랜다 같은 걸 설치를 해서 브랜다를 설치해서 3대 7 정도의 햇빛을 그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이때 나무가 물에 떠오르면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아서 나무가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예, 12시간 잠가 놓을 때는 푹 담가 놓으라는 이야기죠. 예, 떠갖고 있지 않고, 떠갖고 있으면은 이 반 정도밖에 물이 안 차기 때문에 밑에는 습기가 있는데 위에는 건조해지죠. 그래서 푹 담그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12시간 넘게 담가두면 균사가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12시간을 잡습니다. 예, 요것은 이제 균사도 요 밑에 나와 있죠. 균사도 호흡을 하고요, 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으면 버섯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균사가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에 담그는 원리가, 물에 담근다는 것은 습도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 12시간 정도 담가 놓으면은 습도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는 원래 하우스에서는 하루 이틀 이렇게 3일도 주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스프링클러의 물의 양과 스프링클러의 능력 이런 것들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랑비가 오느냐 소나기가 오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루 종일 주거나 이틀 주거나의 양도 다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양이고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원목이 푹 젖어서 습도가 90% 이상 높아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푹 잠겨서 습도가 높아지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더 이상 잠글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담가 놓으면은 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균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2시간 담가 놓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균사 자체가 새롭게 개발돼서 더 물 속에서도 오래 견디는 그런 균사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배지 재배의 환경을 가진 균사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원목에 지금 사용하는 종균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12시간 정도가 맞습니다. 더 이상 하면은 균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습도지 시간이 아닙니다. 예, 그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뒷베란다 같은 경우 햇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의 물을 잠그면 됩니다. 네, 뒷베란다에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죠. 여름철에 앞베란다에 놓고 건조가 심할 경우에는 20일에 한 번 정도 물에 담글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앞베란다에서 너무 건조를 빠르게 되면 이걸 좀 빨리 담가야 되겠죠. 또 너무 건조를 팍 시켜서 갑자기 건조를 시키고 너무 빨리 물에 담고 가면 휴면기가 없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3대 7 정도로 맞추고 대략 한 달, 20에서 한 달 사이에 한 번씩 담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표고버섯은 평소에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이 좋고, 버섯을 터뜨리기 위해서 충격을 줍니다. 충격을 주면 탁탁 터지면서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양은 이제 균사의 양입니다. 균사가 많아지면 버섯이 나오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표고버섯은 균사가 엉켜서 그것이 밀고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균사가 많아져야 버섯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온도, 습도, 충격입니다. 이 세 가지가 표고버섯이 많이 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변화되면은 깹니다. 깨어나고, 그리고 습도가 많아도 깨어나고요. 그 다음에 충격을 주면 깨어납니다. 단 이제 물에 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건조가 되면서 90% 되면은 물에 담글 때는 90% 이상 습도가 되겠죠. 그리고 최하 말랐을 때가 40%라고 봅니다. 40%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제 버섯 발생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90%에서 40% 사이에서 버섯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깨어납니다. 습도가 높으면 깨어나서 이제 차츰 버섯이 발생하다가 다시 휴면기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충격을 중간에 준다. 예를 들어서 수확을 한 상태에서 버섯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 20일 대하고 15일, 20일 정도에서 이제 다시 충격을 주게 되면 그때 다시 습도도 높지 않지만 깨어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버섯이 좋은 버섯이 나는 게 아닙니다. 기형버섯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기형버섯이 많이 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면기를 줘야 되고 표고버섯을 충격을 꼭 줘가지고 많이 이제 버섯을 발생시키려면 습도가 높을 때 그때 깨어났을 때 그때 충격을 주면 됩니다. 그때 주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평소에는 충격을 주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됩니다. 겨울에는 뒷베란다가 너무 추울 수 있으므로 앞베란다에 가져다 놓고 브라인드로 햇빛을 차단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3대7 정도로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저온성 균사는 봄, 가을에 많이 나고요. 저온성은 추울 때 나는 거니까 봄, 가을에 많이 나고 여름과 겨울에는 거의 나지 않지만 저온성도 온도만 따뜻하면 겨울에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겨울에도 집에서 키우면 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저온성도. 고온성은 4월 중하순부터 여름에도 나고요. 10월까지 납니다. 11월까지도 나고 어떤 분들은 12월 초에도 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온성은요. 저온성은 추울 때 나는 거고 고온성은 따뜻할 때 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말을 좀 실수를 했네요. 고온성은 4월 중순부터 하여튼 여름이라고 10월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온성은 봄에 나고 가을에도 나고 여름에는 안 납니다. 잘 안 납니다. 겨울에도 잘 안 나고. 근데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면 나겠죠. 그래서 집에서 키울 때는 그게 유리한 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온성은 보통 25도 이상 되면 성장이 멈추고 휴면 상태가 됩니다. 저온성은 온도가 낮은 곳에 온도가 낮았을 때 나는 거니까 25도 이상이 되면 성장이 천천히 멈추고 휴면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온성 버섯은 온도가 낮으면 휴면 상태가 됩니다. 낮으면은 휴면에 들어가게 되죠. 휴면기에 잠을 깨면 스트레스로 비뚤어진 버섯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할 때는 요렇게 되는 거고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온도를 자연스럽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휴면기라는 게 특별하게 계절에 휴면기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버섯을 수확하고 그 다음이 휴면기가 되겠죠. 그때 충격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휴면기를 좀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집에서 표고버섯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그 표고 원목을 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표고버섯 수확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